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나 윤 대통령 지지자 아니야. 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자, 여러분 저는 이 뉴스 보는 순간에 여기 방언 체험 나올 뻔했어요. 아니 있잖아요. 홈플러스에서 윤석열 탄핵 배지 달고 근무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여기도 되게 웃겨요. 우리가 막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슬그머니 중단해요.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는데 이제는 옛날에는요. 우리가 우파 보수들이 되게 얌전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꾹 참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면은 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했대요. 뿐만이 아니라 홈플러스에 가가지고요. 이거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홈플러스에 가서 여자가 그걸 달고 있어서 나 이 여자한테서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에서요. 제가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게 갑자기 저 스타벅스에 가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 음식 커피 나왔다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X 째명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개범 째명 이러고 부르고요. 와, 저 정말로 스타벅스에 앉아 있다가 와, 우리가 보통 게 파워풀해진 게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네네. 이 홈플러스에서 윤석열 탄핵 배지 단 것도 문제되죠. 그러니까 노조의 정치 활동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그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노조에서 달라고 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면서 일을 하니까 네. 그렇죠.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러는 거죠. 다는 것은 너의 권리.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것다고 말하는 것도 나의 권리. 네.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하고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해야 되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네. 결국은 이 홈플러스의 노조가 앞발 뒷발 다 든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왜 자꾸 웃냐면요. 그러니까 세졌고 강해졌고 거의 울트라 나이스 짱이 됐는데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교수님, 저 홈플러스에 가서 시비 걸고 왔어요. 일부러 홈플러스 가서 두유 같은 거 하나 사서 가가지고 뭐 떼라고 지적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 지금 스타벅스에 가서 하고 왔어요 라고 보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왜 이렇게 통쾌한지? 그리고 가끔요, 정 변호사님이 가끔 저 보면 제가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웃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웃냐면 그 소심한 복수를 하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카톡 보내주면요. 제가 근데 저는 차마 그걸 좀 못해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사진 찍힐까봐. 근데 하고 오신 걸 보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페북에도 제가 대신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진 거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욕 많이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번 뉴스인데요. 제가 요즘요. 거의 저도 팬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전한길 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엊그제 그 토요일 날. 네. 난리가 났어요, 부산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분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제가요, 웬만하면 동생을 안 삼는데, 제가 그 전한길 우리 강사께서 강연하시고 또 이렇게 연설하시는 걸 보고 동생 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동생 삼기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 혼자서 팬이 된 거예요. 제가 형 노릇 제대로 하려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 전한길 이 강사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제가 바람처럼 달려가서 슈퍼맨처럼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 사진이 나니까 둘이 닮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약간 시골 총각 같은 느낌이에요, 둘 다. 저렇게 크게 또 보니까 비슷해요. 예.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화면 보니까 약간 닮기도 닮았죠? 저 불의한 재판관, 저 말이 너무 와닿죠. 너무 와닿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한길쌤 사실은 저는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분은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뭐 또 옛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극우라고? 내가 왜 극우야?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 변호사님 그 말 딱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좌파들이 뭘 잘하냐면 프레임 만들기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상대방을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일단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가 아닌데 극우래요. 지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우래요. 근데 우리가 극우라고 하면 예전에는 뭡니까? 에이, 태태 그러면서 피했는데 이제는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극우야?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얘기가 더 재밌어요. 뭐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 전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옛날에 너 너무 세다였는데 요즘은 제가 센 건 센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저 요즘 센 건 센 것도 아니에요. 더 울트라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는 센 것도 아닌데 옛날에 저보고 너무 세다 그러면 아 내가 왜 세다는 소리 듣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요. 너 극우야 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극우다 어쩔래? 왠지 대놓고 그래 내가 극우라면 극우 할게 이런 게 극우라면 극우 할게 그렇죠. 내가 극우라면 극우 그래. 예, 사람들이요 나보고 극우라면 내가 극우 할게 그런데요. 근데 이 전한길 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왜 극우야? 내가 왜 극우야? 그럼 너희는 극좌냐? 내가 왜 극우야? 이러는데 여러분은 전한길 쌤이 하는 말이 왜 와닿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니까 와닿는 거예요. 사실요.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왜 벌떡 일어났는 줄 아세요? 정 변호사님, 20, 30대가 왜 벌떡 일어났을까요? 뭔가 불공정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몰랐대요. 그렇죠. 이 내용도 정도인지, 잘 모르고. 이 정도인지 몰랐대요. 제목용. 네. 근데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 정도라면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면 법원이 저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한번 슬로건 할까요? 그게 극우라면 나도 극우 할 거야. 그 말요. 너무 네. 좋죠? 네. 맞아요. 극우면 어때? 여러분 지금 댓글 잘 쓰고 계시네요. 그게 극우라면 나도 극우 할 거야. 저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전한길 쌤이 애타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 줄 내가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 열심히 지켰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근데요, 지금요, 전한길 쌤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갑자기 기사 제목이, 이게 9번. 제 생각에는요, 이 기사도 편향된 기사라고 생각해요. 시험 2달 남았는데 우리는 안중에도 없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걸 기사로 내주는 게 전 더 웃겨요. 전한길 쌤이 그러잖아요. 야, 니네 시험보다 난 나라가 먼저야. 말 정말 맞지 않아요, 정 변호사님? 아니, 맞죠. 아니, 물론 제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되게 이기적이죠. 근데 많은 제자들은 우리 쌤께서, 그쵸. 물론, 공부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신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젊은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제대로 깨우치게 더 그 일을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요? 우리 상식적인 우파, 수험생들이라면, 제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한길 쌤의 특집을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을 해요. 구구절절. 그리고 저분이 방송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근데 40억이었나요? 60억이었나요? 60억인지 40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의 그 연봉을 포기하고 자기가 움직이면 돈이죠. 그걸 다 포기하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섰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죠. 사실 저도 유여해라는 사람도 정치인 아니었어요. 그냥 대한민국 잘 지내는 줄 알고 저는 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갑자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재판 받는 그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재판을 왜 저렇게 일주일에 내내 받지? 그리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핀을 찌른 게 왜 문제가 되고 아니 조윤선 장관이 화장 안 한 게 왜 저렇게 기사에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딸이 왜 갑자기 뭐 저기 누구지? 그 조카 정유라 말고요. 예. 정유라 조카 사촌 언니 네. 그 사람이었다고 했다가 유라라고 했다가 갑자기 처음에는요 최서원이 뭐 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내가 가르치는 이 대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공정과 정의라고 외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치다 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전환길 쌤을 보면 딱 장시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전환길 쌤 같은 분이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전환길 선생님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윤 대통령 지지자 아니야. 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야. 나 한때 노사모였어. 그리고 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대한민국이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과 안전을 담당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고 대행의 대행마저도 탄핵 협박하는 것을 보고 저 자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권력에만 욕심부리는 역사상 최악의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30대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이대로 침몰하도록 관망하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욕먹더라도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게 뭘 잘못한 것인가? 자, 그런데 이런 선생님이 왜 움직이는지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11번 기사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예요. 저는요, 공정과 상식, 정의는 지켜지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정 변호사님, 구속됐나요, 네. 저 사람들?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간첩 없다면서요. 자, 여러분. 그런 정치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작년 11월에 이미 1심에서요, 자그마치,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간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첩과 공범인 사람이 이제 막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재판을 받아야지. 그렇죠? 구속도 아니고 15년 선고받은 사람의 공범인데요. 불구속 기소가 됐다. 그죠? 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지난 31일 날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요. 저 사람, 저는 오늘 분노 코드가 사실 저기예요. 제가 오늘 분노하고 화난 것은 바로 저 코드입니다. 근데 저는 저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나요? 제 페북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다고 이간질이야, 분탕질이야. 자,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유여의 생각입니다. 독일에서요. 통일이 되었을 때 한 집 건너, 세 집 건너인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정확하게 말하려니까 헷갈리네요. 몇 집 건너 간첩이 하나씩 있었대요. 그래서 통일되고 너무 놀랐대요. 6.25 때요. 6.25 때. 6.25 때 너무 놀랐대요. 집 건너 간첩들이 순간중간 숨어 있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은요. 까무러쳐요. 왜 없어요? 근데 방금 기사 제목이 뭐였어요? 자, 방금 그 기사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아니 제목이잖아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여러분 좋아하는 조선일보잖아요. 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그런데요. 간첩활동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왜 불구속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분노 코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이게 분노 코드 아니에요? 아니, 너무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사람이 15년 선고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석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가 보구만. 내가 더 핵심적인 사람인가 보구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람 아닙니까?